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로 교정과학 작품 전시회도 나중에 그런 작품도 출품했고,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욕심에, 인천구치소에서 전시회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쯤 해서 전시회를 해서, 그 가족들이 사도 좋고 일반인들이 그걸 사준다면 그 수익금을 거기 영치금에 넣어서 교정교화 비용으로 쓰고 싶었어요. 본인들에게 돌려줘서. 근데 제가 사실은 빨리 이제 그 전에 그걸 못하고 이제 정근을 가게 됐죠. 다른 소로 옮겼어요. 지금도 잘 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일들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도중에 멈출 수가 있어요. 더구나 공무원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이렇게 잘하려고 해도 자칫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진다면 안 하는 일만 못하 다루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질책을 받죠. 철밥통처럼 일도 안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퇴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후배들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이럴 수는 있다. 조금만 풍랑이 있어도 배를 항구에 못 거두는 경우들. 배가 나가서 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배의 존재의 가치는 뭘까요? 그 의미는. 그러죠. 물자를 이동시켜주거나 사람을 옮겨주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거나. 그런데 조금 풍랑이 있다고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공무원의 존재 가치가 뭐냐? 존재라는 그 의미가 뭘까? 조금 더 적극적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처우에 관련해서 우리는 수용자 처우들에 관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처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항구에 배를 묶어두는 식의 행정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그렇죠. 청송 삼교도소 시절인데 굉장히 어려운 동네예요. 거기는 소를 운영하기. 무기수, 장기수도 많았지만 감호자로서 수용 생활을 하다가 보호감호라는 게 위헌 판결을 확정을 받고 전부 출소를 했어요. 근데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해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살게 된다면 교도소장이 남은 기간을 가출소로 다 나갔잖아요. 이를테면 다 석방시켰잖아요. 그냥 석방을 시켰죠.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보호감호라는 게. 근데 집행을 하지 않은 남은 기간을 다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불만에 차 있는 1년에 한 번씩 뭐 데모하고 샤우팅하고 문제되는 게 연례 행사예요. 그런데 그 소에 갔는데 뭔가를 하고 싶고 분위기를 바꿔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누가 가장 어려운지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두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천안도 그런 산골들이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천안은 그냥 도시로만 알았거든요. 예전에. 그래도 이제 봤더니 어디 천안에 어디 산골에서 홀어머니가 그 노모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면회를 못 온 지가 2년이 가까이 돼가요. 또 한 명은 치사장의 반장이에요. 재소자를 위한 식당에 밥을 하는 곳에 이제 반장이죠. 주방장이죠. 그런데 이가 다 안 좋아서 잇몸으로 음식을 거의 씻고 있대요. 여러분들 혹시 교도소 관련 영화들 보면
오래 살고 있는 수용자들의 이빨이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모습들을 볼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일본에 있는 여류 작가인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한자로는 삼포능자 이렇게 써요. 그분의 빙점이나 원죄라는 소설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인데 굉장히 순수한 사랑과 관련된 어떤 희생 이런 것들 소설인데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분의 수필집을 봤는데 제목이 빗속에서였어요. 시작이 그래요. 이렇게 이빨이에요. 이가 아프대요. 잇몸도 안 좋고 병원에 가면 충치도 없고 풍치도 없고 평상시에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 때문에 문제된 게 없었는데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시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잘 때 이를 갈거나 이를 꽉 다물거나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수용자들이, 무기수 장기수들이 이가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만 듣고 봐왔던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해서 봤었어요. 왜 이렇게 이가 안 좋을까? 늘 화에 차 있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이를 꽉 깨문대요.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면. 그러면서 잇몸도 상하고 이가 나빠진대요. 어찌되었건 이제 두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했어요.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 노모를 우리가 모셔오면 어떠냐. 우리가 가족 만남의 집이란 게 있거든요. 1박 2일 면회 장소죠. 독립적으로 펜션 같은 거 장소예요. 그런 집을 한 채를 처음에는 소외곽에 지을까 하다가 시설 안에다 두었는데 밖에서만 경비를 하지 안에서는 자유롭게 1박 2일을 지내게 돼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이게 어떤 규정이 어긋나는 게 있겠느냐. 소장 재량권 범위 내의 일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래 소장의 재량권으로, 소장의 권한으로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처우에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 집 차로 청송에서 천안까지 가서 천안에서 노모를 모셔서 1박 2일을 살게 한 거죠. 그리고 수영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따뜻하게 어머니 밥 해드리고 어머니 손 한번 꼭 잡아드리라. 그리고 다음날 천안까지 그대로 모시다 드리고 직원들에게 오면서 쌀 한 가마니 놓고 왔으면 좋겠다. 자,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수용자의 일을 치료해주고 싶으면 근데 이게 비용이 꽤 들 것 같아요. 얼마쯤 들지? 250만 원쯤 드는데 당시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걸 어떤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었거든요. 걱정은 되는데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자원봉사자들, 교정위원들이 예지에서 멀리에서 청송을 오면서 수용자들에게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가는 길에 100만 원을 주고 가고 싶대요. 정말 어려운 수용자에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게 잘 쓰겠다고. 근데 담당 과장은 받기를 꺼려 했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며 그걸 준 사람이 말도 많은 사람인데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 잘 사용하고 그 사용을 어디에 사용했으며 당신들이 얼마나 고마웠으며라고 일을 그렇게 하자. 일단 100만 원 받아서 그 일을 치료해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고 있던 차에 치과 의사들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치과 의사들 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장이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100만 원을 낼게요. 그런 거예요. 200만 원이 됐잖아요. 이제 5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내 개인도 할 수 있겠다 이랬더니 직원들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도 하겠다 이래서 이제 봉사단체들의 직원들이 가져와서 그 친구 일을 해줬는데 두 수용자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한 수용자도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있구나.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정말 나가서도 잘 살도록 그렇게 열심히 여기서 잘하고 있겠습니다라는 편지였고, 또 이빨 자기 이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이렇게 정말 살맛이 난다는, 먹는 맛이 난다는, 살맛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감사함의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너무 애진 곳이라 수용자들의 어떤 교정 문화를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청송에 있는 주황산이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업무 협약을 했는데, 주황산에 수달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수달래는 그런 계곡이나 강가에 그쪽에서 피는 청송에 있는 보랏빛 파란색을 띠는 진달래 철쭉 종류예요. 매년 수달래 축제를 옛날에 해오다가 태풍 루사 매미 2003, 4년, 3년, 4년, 연 2년간의 태풍으로 많이 유실됐어요. 축제를 못 한대요. 잘 됐다고. 내가 복원사업을 해주겠다고. 묘목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인력이 많으니까 수용자, 또 안에 있는 교정시설 내의 원해라는 공간들에서 원해치료식으로 직접 주말에 너희들이 물을 줘라. 그리고 나오는 길에 그렇게 원했던 배드민턴을 치고 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데모가 벌어졌어요. 저는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가 한 번 문제가 이렇게 시작되면 매년 해요. 왜냐하면은 유언으로 없어진 폐지된 보호감호. 그런데도 또 와서 살면서 아무리 부칙에 법규에 있다 하지만 억울한 거예요. 짓지 않은 범죄 때문에 사는 게 보호감호잖아요. 보안조처로서. 보안 처분이죠. 그런데 그 봄에 시작하는데 호응이 안 되는 게 서로 간에. 그 몇몇 수용자들이 이 소장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처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래서 그걸 잠깐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에 떠들썩하게 우리가 억울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며칠간만 물론 큰 소리도 내고 샤우팅하고 이제 농성한다 그러죠. 하고 나서 며칠 만에 정리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우란 무엇인지, 분리심사란 무엇인지라는 부분이죠.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이 자료는 화면에서 보듯이 3명의 여자 검사가 보이죠. 소년범의 가족에 심어 재범 막는 여사검. 여사검이 뭔가요? 무슨 칼 이름인가요? 여자 사람 검사네요. 범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갈게요. 아마 이 사람들이 셋이서 책을 냈나 봐요. 에세이집인데 이 여자 변호사들 이름은 서아람, 김은수, 박민희 검사래요. 물론 필명이기도 하고요. 필명으로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발췌된 거 읽어볼까요? 어쩌다 검사가 됐다. 고교 시절 왕따를 당한 뒤 노는 애들과 멀어지려고 공부하다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검사는 거짓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로스쿨에서 검사 실무 수업을 듣다가 검사 업무에 푹 빠져서 검사가 됐대요. 그런데 그 사이 어느새 수백 건의 이제 사건 처리를 하느라고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여기에는 부장님의 결제 반려에 괴로워하는 9년차 직장인이 됐습니다. 아이를 맡긴 뒤 정신없이 출근하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싼 카시트를 구하기 위해 중고시장을 헤매는 엄마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은
냉철해 보이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말한다. 법을 다루는 검사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서검사는 여자친구와 함께 아이를 키우다가 한 남자친구가 분유값이라도 벌겠다며 중고매매 사기를 쳤던 10대 피해자를 수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마저도 범죄 정황이 있었는데 증거는 좀 부족했고, 그런데 둘 다 구속하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서검사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여자친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는 것을 유예하는 처분이죠. 또 한 여자 검사, 김 검사에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탄 소년을 조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만 탈 생각이면, 그럴 자신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옆에 계신 어머니에게 죄송하다, 사랑한다 말하고 안아드려라. 반성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소년이 못 이기는 척 엄마 사랑해 속삭였고 어머니는 통곡을 했다. 애가 학교를 들어간 뒤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처음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희미한 유대를 되살려주는 것, 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 역시 검사의 몫이다. 교정은 더하겠죠. 해체된 가족관계, 깨어진 가족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들을 교정에서는 모든 범죄자에게 통하는 이야기니까. 또 한 검사는 이렇게 썼네요. 각자 저마다의 사정으로 검사실을 방문한다. 사실관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조문 밖의 사연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검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피의자들의 각양각색 사연을 들으며 삶과 인생을 배워간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정은 그래서 성찰적인 어떤 부분을 주는 그런 직업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요. 왜 분류심사인지, 왜 분류처우인지, 왜 교정이어야 하는지, 교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이런 시사점들이 주는 그런 이야기들, 뉴스 관점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짤막하게 우선 할게요. 그렇군요. 우선 모든 문제의 답은 질문 속에 있는 거고, 질문을 잘 읽었을 때 좋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리포트를 줬을 때 주고 나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너무 무겁게 줬구나, 힘들게. 차라리 가볍게 그냥 교정 이념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변천했을까 정도로 했으면 분류심사를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리포트 제목은 어려웠어요. 소위 교정 이념에 대한 요건들, 선결적 또는 전제적, 우선적 요건들이란 건 범죄와 범죄인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라 그랬어요. 물론 교정 이념을 결정하는 것들은 그 시대의 법감정, 전체적인 국가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들, 모든 것들이 관련되죠. 형사 정책의 기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범죄를 이해하고 범죄자를 바라보느냐는. 자, 그런데 그게 교정의 이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교정 이념은 과거에 처벌의 이념부터 사회복귀 이념으로 지나오고 오늘날 어떤 많은 나라들에서는 또 사법 정의였던 모델들에 따른 어떤 신엉구론적 그런 보수 강경의 어떤 교정의 부분도 있고, 자, 그랬을 때 분류심사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 그런 변화 속에서 그걸 또 짧게 A4 3장 정도에다 정리하기는 저에게 시켜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정리할 수가 있다니 되게 고마웠습니다. 차라리 잘했다 이렇게 고민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갖게 해준 것도 무엇보다도, 그런데 아직 전체를 채점하거나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제가 맡고 있는 과목들이 많아서 일일이 하나씩 보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우선 제목과 목차들만 살펴봤고 한 명씩 채점들 해가는데, 좋은 점수는 이런 거예요. 이름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름들은 좀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90점대 아주 높은 점수 95점 이상씩도 있고 제가 80점대를 주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먼저 최소한 이렇게 썼어야 돼요. 주어진 주제가 자유우사론 결정론과 관련된 분류심사의 어떤 역할들이었어요. 근데 관련성을 적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자유우사론, 결정론, 교정이념, 분류심사 따로따로 설명했다, 정리를 참 잘했다, 그렇지만 좋은 답이었을까요? 그죠? 중요한 건 뭘 묻는지, 거기에 대한 연관성들을 물어보는 것이었죠. 욕심을 또 안 낸다면은 레포트를 쓸 때 좀 잘 정리된 표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요. 몇 개 좋은 제목과 잘 관련된 것들 살펴보죠. 리포트는 이런 식의 양식이었으면 가장 모범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제목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소속, 날짜 이런 부분들 오른쪽 하단에 배치해서 제목도 좋아요. 자유의사론과 결정론, 그리고 분류초의 연관성. 제가 원했던 게 이런 제목 글들이죠. 다들 잘 썼어요. 자유의사론, 결정론, 그런 론의 관점과 분류심사. 그렇지 않은 제목들도 있죠. 또 제목을 스스로 잘 만든 학생들도 있었어요. 아주 좋아요. 자유의사론, 결정론의 관점으로 바라본 분류심사에 관한 나의 견해, 나의 생각. 아직 전체를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기대가 돼요. 그런 관련성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마지막에 정리했을까. 이제 좀 다 읽고 개개인에게 대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꼭 궁금한 학생은 제 레포트에 대한 평가를,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란다면은 좋아요. 언제든지 전화상으로도 좋고
이메일상으로도 좋아요. 두 번째 시간에 중간고사에 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중간고사는 다음 주죠. 그래서 다음 주에 중간고사는 어떤 문제들을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걱정은 마세요. 우리 수업 중에 있었던 이야기 범위 내에서의 문제들입니다. 시험은. 그리고 출제의 성격 방식은 서술형으로 4문제에서 3문제를 적게 한다랄지 아니면 그냥 3문제를 주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때도 주어진 문제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는 게 키포인트겠죠. 무엇에 관하여, 연관하여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잘 긴 문장보다는 그 연관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시험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이 중간 강의 평가 시기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중간 강의 평가에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움을 받은 건 아마 저하고 몇 번 강의를 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 나아졌지 않나요? 나아졌다는 건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제가 어렵게 막 시작하면서 글씨도 거꾸로 보여서 막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음질도 안 좋아요. 화질도 안 좋아요. 도대체 참고 자료나 주교재는 뭐예요? 정말로 힘든 시기들을 1년 지냈어요. 그런데 강의 평가들이 저에게 그런 걸 조금 보완하고 준비를 잘하도록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중간 강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파워포인트의 방식의 강의를 생각했다가 지금처럼 하는 건 늘 시의적절한 이야기를 같이 가고 싶었어요. 더구나 비대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은 제가 동영상 방식을 택한 걸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기 등급별 처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